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죠? 보유세 급등에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었다라는 그 언론 기사이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보유세가 오르자 월세 비중이 껑충 뛰었다. 따라서 세 부담, 보유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러한 기사들은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에 의한 언론기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를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전세 가격 상승률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0.1%에서 2.7% 내외로 비교적 서울의 전세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2020년에는 12.4%로 급등하였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2021년에도 10%대로 전세금이 또다시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세의 월세 지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세의 월세 지수라는 거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 요게 월세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무려 13.7%나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이처럼 상승하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세금과 전세의 월세화가 확 증가한 이유, 그러한 이유를 한국경제연구원은 첫 번째로 본다면 주택가격 급등을 꼽죠. 맞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세 금액도 오를 수 있겠죠. 또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오른 전세금을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임대차 3법 시행,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실제 수도권 지역의 81제곱미터의 아파트인데요.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2016년, 17년, 18년, 19년 들어서 이렇게 매매 금액이 그다지 많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세 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 7월 달에 시행된 임대차 3법, 그렇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렇게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폭등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대차 3법이 가난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가난한 세입자를 잡아버린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세금과 월세 비중이 증가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로 본다면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본다는 거예요. 이는 원래 정부 입장에서 보유세 인상을 하는 목적, 그 목적이 간단하죠. 보유세를 올려서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유세가 올라가니까 임대인들은 오른 보유세만큼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상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세금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월세를 올려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전세금을 올려받거나 또는 월세 전환 또는 월세를 올려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익률, 아파트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더 상승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를 다별량 시계열 모형에 의한 충격 반응 결과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의 그래프에서 파란색 실선이 있죠. 가운데에 여기 파란색 실선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에 전세금에 대한 충격 반응을 의미하고요. 상하에 있는 파란색 점선은 신뢰 구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파란색 실선, 전세금은 양의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세금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양의 반응은 좀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에 월세 비중의 충격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화면 보이는데요. 앞서 본 보유세를 올릴 경우 전세금 반응처럼 월세 비중 또한 보유세 인상 초반에 급격히 상승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마도 이런 모형은 시결 분석 중에 VAR 모형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단위근 검증과 공적분 검증, VAR 모형 선택, 충격 반응 분석과 예측 오차 분산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보도 자료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아마 통계 자료만 뽑더라도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만 이런 충격 반응 결과에 대한 핵심적인 그래프만 이렇게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결과를 놓고 살펴볼 때 시결 자료에 의한 모형의 충격 반응 분석 결과 보유세, 재산세 인상 시에는 전세 가격, 월세 비중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다주택자,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가세 정책을 피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강화, 어떻게 보면 징벌적 가세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정책을 피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세 정책, 즉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재산세를 올리다 보니까 이러한 재산세 상승이 오히려 세입자들한테 전가돼서 세입자들의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만 더 가중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닭장 같은 원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무슨 호텔을 개조를 해가지고 원룸을 만든다. 참 이렇게 한 뒤에 주택 공급이 확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 국민들이 원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해야 되겠죠. 이처럼 주택 공급과 동시에 적절하고도 강력한 금융 규제,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투기용 억제를 위한 가세 정책, 이러한 정책이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잘 융합될 때 그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